용인시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 100만을 넘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인구 100만 대도시 준비를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체계적인 대비에 힘을 쏟았는데요. 인구 100만 돌파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로 용인시 인구가 외국인까지 포함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100만을 넘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적으로 수원, 창원, 고양시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2일 시청 시장실에서 100만 명째 용인 시민이 된 두 가족을 초대한 가운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살다 1일 전입한 김경아 씨 가족과 한 달 전 태어나 같은 시간 출생 신고를 한 용인 백만둥이 윤예준 아기 가족이 참석해 용인시의 100만 번째 시민이 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놀랬죠. 누가 장난치는 건 줄 알고 많이 놀랬었는데 뭐 사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뭐 기분 좋은 일이고 새해 보금자리에서 뭔가 좀 일이 잘 되려고 이런 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아빠 휴가에 맞춰서 너무 늦게 출생신고를 했는데 뜻밖의 100만 번째 백만둥이가 돼서 참 기쁘고 뜻깊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행복하게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0만 대도시 준비 TF팀을 설치하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양적 발전과 질적 성장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매진해온 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세일즈 행정을 이어가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엄마특별시와 태교도시 등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가진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100만 시가 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100만 시답게 많은 행정력이라든가 복지 지원이라든가 기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걸맞게 100만 도시다운 이런 큰 틀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최대 과제였던 채무 제로 달성을 눈앞에 둔 우리 시는 앞으로는 100만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제2의 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6 을지연습을 앞두고 을지연습 준비보고회가 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해 을지연습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전국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해 국가 비상사태 시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실전적으로 숙달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5일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서 수여식을 시청 비전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청소년 4명을 비롯해 모두 80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정찬민 시장에게 인증서를 받았고 포상으로 각 봉사 시간에 따라 티머니 교통카드를 함께 받았습니다. 요즘 쌀 소비가 줄어 농가들의 걱정이 큰데요. 용인시가 지역 제과점들이 용인의 대표 특산물 백옥쌀을 재료로 하는 빵을 개발해 출시하도록 다리를 놨습니다. 백옥쌀로 만든 맛있는 빵, 소비자들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11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용인 백옥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생산 농가와 지역 제과점, 그리고 용인시가 손을 잡는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이번 협약으로 쌀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제과점은 백옥쌀을 재료로 다양한 종류의 빵을 개발해 판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용인시는 백옥쌀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80톤 이상의 백옥쌀 소비가 예상되며 빵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용인의 특산물 백옥쌀을 홍보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에 6개의 직영점을 내고 유기농 재료로 만든 빵으로 유명 대기업 제빵업체를 제치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친숙한 빵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뺑오르방은 이미 지난해부터 백옥쌀 빵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백옥쌀로 만든 카스테라. 처음 맛본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안 그래도 쌀이라고 해서 혹시 좀 뻑뻑하지는 않을까, 까끌하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오히려 밀가루 카스테라보다 훨씬 더 폭신폭신한 느낌이라서 더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안심도 훨씬 되는 것 같아요. 뺑오르방 최인호 대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앞으로 배곡살빵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로 키워내겠다 자신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건강한 그런 농산물을 사용해서 고객분들이 드셔서 건강에도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출시한 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고객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용인시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호와 트렌드에 발맞춘 쌀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쌀 소비 확대를 도울 계획입니다. 수지구 상현동 상현 지하차도가 공사 시작 8년 만에 전면 개통됩니다. 이 일대 극심한 상습 정체도 해소될 전망인데요. 전면 개통에 앞서 시민 편의를 위해 부분 개통되고 있습니다. 수지구 상현동 국도 43호선 상현 지하차도가 공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인 오는 31일 전면 개통됩니다. 지난 10일부터 수원에서 수지 방향 2차선이 부분 개통되고 있습니다. 총 길이 1,065m, 4차선의 지하차도를 완공하기까지 84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상현 지하차도는 2009년 착공했으나 광교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2-3년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데다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게 개통됐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하루 12만 대가 넘는 차량이 지나는 상현교차로와 광교교차로 주변에 상습 정체가 극심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수원에서 수지를 오가는 차량들이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직진해 이 일대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부터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 입장객 한 명당 10원씩이 용인시 장학기금으로 지원됩니다. 8일 정찬민 시장은 삼성물산 주식회사 리조트 부문 김봉영 사장,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주상봉 이사장과 용인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10원의 나눔 행복 기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매년 1월부터 1년간 입장객 수를 산정해 입장객 1인당 10원씩을 1년 단위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하게 됩니다. 지난해 용인시가 경부고속도로 수원 IC를 수원 신갈 IC로 변경한 데 이어 최근 기흥구 상하동에서 발원해 북서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을 수원천에서 상하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상하동 주민들은 2014년 2월 처음으로 명칭 변경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이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천 이름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시는 주민 공람 공고와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올 연말까지 커피 제조 공장과 쇼핑몰, 체험관, 농원 등을 갖춘 체험형 커피 테마단지가 들어섭니다. 8일 정찬민 시장은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원두커피 수입 제조업체 주식회사 SI파크토리 김영경 대표와 체험형 커피 테마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SI파크토리는 연말까지 129억 원을 들여 체험형 커피 테마단지를 조성하고 시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인 지역의 전통 민속 축제인 백암 백중놀이가 오는 14일 처인구 백암면 백암장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백암 백중문화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음력 7월 15일 백중날 농사에 지친 농민들이 즐기던 민속놀이를 재현하는 축제입니다. 올해 백중문화제에서는 씨름대회와 풍물공연, 노래자랑, 먹거리마당 등이 펼쳐지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일 용인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32곳이 관내에 조성된 6곳의 유아숲 체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32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용인 아이숲과 한숲, 보라 등 6곳의 숲 체험원 중 한 곳을 지정받아 매달 2회씩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숲속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위벌레 용인시가 경기도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어린왕자 특별전에 대해 오는 12일 용인 시민에게만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설 어린왕자의 작가인 생택쥐페리의 유품과
어린 왕자 초판본 및 각국 언어 번역본이 전시됩니다. 또 프랑스 예술가 아르노 나자르아가의 조각 작품과 어린 왕자 원작의 일러스트레이션 조각 작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